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학 머리는 타고나는 것일까? 하는 의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주말 야심한 밤이고요. 제가 일단 제목을 오늘은 수학 머리는 타고난다고 믿는 학부모님들 이제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수학 관련해서 연수를 가서 추천받은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바로 스탠퍼드 수학 공부법이라는 책입니다. 여기 보면 수학을 포기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수학 교사로서 학생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그런 시선이 솔직히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바뀌면 학생들도 수학에 대한 어떤 시선들이 바뀔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여기 책에 있는 내용도 그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이 조금 학부모님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수학 머리가 타고난다고 결론을 내리면 되게 쉬워요. 어떤 게 쉽냐면 내가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수학 머리를 타고나지 않아서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는 우리의 뇌가 아주 가소성이 뛰어나다고 밝혀졌대요. 그러니까 가소성이라는 게 결국 뇌는 변할 수 있다. 근데 그 변화가 무려 3주 안에 다이나믹한 변화로 이루어질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자체를 잘할 수 있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뭐 주변의 영재들을 보거나 아니면 정말 수학을 뭐 잘하는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런 영역이 조금 더 발달되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었는 그 역량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뇌를 변화시키는 영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태어난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조금 어리석을 수 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에 소개된 몇 가지 예를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런던에 가면 블랙캡이라는 택시를 모는 운전기사분들이 있어요. 그 운전기사분들은 그 런던 시내가 굉장히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데 그 거미줄처럼 되어 있는 모든 도로명과 그 다음에 길 찾는 법, 그 다음 랜드마크, 1000개 이상의 랜드마크를 다 암기를 해야지만 그 블랙캡 운전자가 될 수 있대요. 그래서 보통 평균적으로 한 12번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운전자분들의 뇌와 그냥 런던의 정해진 노선을 움직이는 버스 운전기사분들의 뇌의 해마 부분, 그러니까 해마는 기억을 하는 뇌의 영역인데 그 부분을 비교했더니 블랙캣 운전자분들의 해마의 크기가 훨씬 컸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그 블랙캣 운전자가 되기 위해서 그 길들을 외우고 랜드마크를 외웠는 그 노력으로 해마의 크기가 커졌다는 결과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들이 은퇴를 했을 때는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해마의 크기가 또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뇌는 내가 그 영역을 사용하면서 꾸준히 사용하면 할수록 변화하고 성장하는구나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비교하면서 두뇌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추가적으로 매일 30분씩의 문제풀이를 2주 동안 한 참가자랑 그렇지 않은 참가자의 뇌의 영역은 또 확실하게 변화한 또 다른 연구 결과로 나와 있다고 해요. 이걸 또 수학 교육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보통 우리가 뭐 아이들이 수학을 빨리 못 푼다든지 아니면 개념 이해가 조금 잘 안 된다든지 하면 그냥 결론이 너는 수학은 안 되겠다. 우리 애는 수학 포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기가 십상이잖아요. 근데 이런 두뇌 변화의 결과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수학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다는 결과를
생각이 드니까 부모님들이 좀 자녀분들을 볼 때 그냥 결론을 내지 마시고, 사실 수학이라는 거는 사람들마다, 학생들마다 받아들이는 속도도 다르고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그리고 아무리 천재로 태어났더라도 그 부분을 노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는 게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리면, 아인슈타인 잘 아시죠? 굉장히 천재적인 물리학자잖아요. 근데 그 분도 9살 때까지 글을 못 읽었대요. 이런 거는 사실 잘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글을 못 읽었는데, 만약에 글을 못 읽는 상태로 계속 지냈다면 그런 천재적인 물리학자는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글을 못 읽었지만 9살 때까지 계속해서 그림 연습을 했대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어떤 걸 할 때도 내가 글을 읽을 수 있다, 수학을 좀 더 잘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랑, 아예 나는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해 버릴래 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거랑은 결과는 훨씬 극명하게 갈릴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도 강조하는 내용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뇌는 발전할 수 있다. 단 그걸 믿고 있을 때, 그리고 믿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믿고 노력할 때, 그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는 뭐 몇 년을 해야지 되는 거냐라고 하는데, 정해진 답은 없고요. 될 때까지, 그러니까 된다는 것도 좀 웃긴데, 목표를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가, 학생 스스로가 수학을 더 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그거 자체로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아져야 애가 잘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으시겠지만, 실제로 아이들 수학 실력이 엄청 향상됐는데도 불구하고 뭐 시험을 쳤을 때는 그 결과가 반영이 안 될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럴 때는 학생들이 훨씬 더 힘이 빠지거든요. 내가 이만큼 노력했고 평소에 이렇게 잘했는데 시험에서는 계속 결과가 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험을 치르는 것도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실력이 그대로 발휘가 되는 게 사실상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느끼는 게, 어쨌거나 아이들이 노력한 만큼 다 똑같이 노력에 대한 성과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거에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작정 결과만 가지고 이 학생은 이 점수야, 우리 애는 이 점수 받았기 때문에 수학을 못해, 뭐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는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어떤 생각은,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책에 있는 내용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 아이도 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구나. 대신에 그 결과를 가지고만 판단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개 중요한 점은, 아이들이 수학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수학 불안을 많이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불안을 느끼면은 수학 실력을 높이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역할이 엄청 중요한데, 항상 이제 아이를 바라볼 때 너는 수학 머리가 없다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뭔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그냥 결과를 내버리는 형태의 사고가 되지 않도록 옆에서 꼭 격려, 지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일단 전체적으로 우리 뇌가 우리 생각보다는 훨씬 가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수학 교육에 접목한다면 학생들이 자기의 뇌는 점점 성장할 수 있다고 믿고 주변에서 많은 믿음과 지지를 주면 충분히 어떤 학생이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 구체적으로 학생들한테 또는 자녀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